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주식인사입니다. 오늘 오후 7시 30분에 HLB 생명과학 진양곤 대표이사님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리보세라닉 글로벌 3차 임상이 성공했다고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발표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상 성공 영상에서는 시장에서 무분별한 억측 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6월 27일 날 장중에 진양곤 대표이사님이 직접 1차 유효성 평가 지표에서 최종 임상 목표치를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억측인가?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계속 유럽암학회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유럽 종양학회이고요. 통칭 ESMO라고 합니다. 스페인 현지 시간으로 27일부터 1일까지 개막하고요. 그리고 HLB만이 아니라 암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등 국내 많은 제약 회사가 참석해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리보세라닉 임상명 엔젤 스터디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2대1 더블 블라인드 플라시보 대조군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점을 꼭 염두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양곤 대표이사님은 세부 내용을 통해서 임상 3상을 성공 이유를 밝혔는데, 첫 번째로는 추가적으로 확정된 탑라인 결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3상 임상 최종 목표 신약 허가, 그러니까 신약표는 안정성, 기존 약물보다 뛰어난 효과를 입증을 했다. 그래가지고 FDA 신약 경향과 부합한다 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블라인드에서, 그러니까 임상실험에서 리보세라닉과 결과 차이가 있다. 그리고 1차 유효성 평가 지표, 그러니까 전체 생존 기간에서 왜 탈락했냐면은 글로벌 임상에서 대조군이 달라서 그랬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지표를 보면은 앞에 있는 숫자는 리보세라닉의 지표이고 뒤에 있는 숫자는 위약의 지표예요. OS는 전체 생존 기간이고요. PFS는 무진행 생존 기간이에요.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는 거는 그 암이 진행되지 않았다 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DCR 같은 경우에는 질병 조절률, 그러니까 요 암을 얼마나 억제했냐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ORR 같은 경우에는 목적 반응률, 리보세라닙이 표적 항암제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위암이면 그 위암에만 반응을 하는지 보는 거고요. CR 같은 경우에는 완전 관해, 어떻게 보면 이게 완치라고 볼 수 있겠죠. 보면은 위약이나 리보세라닙이나 생존 기간은 거의 비슷해요. 5년 7개월, 5년 1개월, 6개월 차이 정도 나고, 그리고 PFS 무진행 생존 기간 같은 경우에는 한 1개월 정도, 그리고 DCR 많은 차이 보이고 ORR 많은 차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결과만 보면은 어느 정도 임상을 성공했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물론 이 표본이 진양곤 대표이사님의 말을 따르면은 어떤 특정 국가에서 전체 표본을 뛰어넘는 표본값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 표본이 좀 어지럽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진양곤 대표이사님이 코카시아, 백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코카시안을 언급하면서 다양한 인종에게 적합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특정 국가에서는 안 그렇다? 3년 동안 시판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3천억을 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특정 국가가 어딘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이게 백인인지 흑인인지 황인인지 어떤 인종인지 HRB밖에 몰라요. 그래요. 우선 중국에서 잘 되고 있다니까. 그래, 아시아계는 아니라고 칩시다. 그럼 HLB에서 명확히 어디가, 어느 국가가 어떤 인종이 잘 안 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 약물과 대비 비교한 것을 표로 나타내주고 있으신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론서프이죠. 영상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옵티보는 한국, 대만, 일본에서만 판매되고 있고, 론서프는 글로벌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위암 3사 치료제는 글로벌적으로 론서프 하나뿐이다 라고 하면서 론서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교 내용을 보면은 OS,
전체 생존 기간은 HLB의 리보세라닙이 2년이나 더 많이 생존하고요. 그리고 PFS, 무진행 생존 기간도 약간 높고요. 그리고 DCR 또한 약간 높고요. 그리고 ORR 또한 약간 높습니다. 근데 이 표를 보면은 좀 이상한 게 저는 수치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대조군이랑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그런가 여기 있는 요 수치랑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요. 이게 왜 다른지도 대표이사님이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니까 이거는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개별적으로 한번 보면은 전체 생존 기간이 리보세라닙이 가장 높죠. 그리고 무진행 생존 기간도 리보세라닙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그리고 부작용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의학도도 아니고 그리고 뭐 약사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까지는 솔직히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음 장을 보시면은 대표이사님께서 요 네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요 첫 번째는 빈혈이에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리보세라닙 그리고 엔젤, 론서프인데요. 빈혈만 보면은 엔젤이라고 했던 임상 3상에 씌었던 약품이 확연히 높고요. 두 번째는 호중구 감소증. 그래가지고 뭐 백혈구 수치가 감소하는지 안 하는지 요거를 보는 것 같은데 론서프랑 리보세라닙보다 임상을 했던 임상약품이 훨씬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보시면은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소판 감소증도 엔젤이라고 했던 임상 3상에 쓰였던 약품이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엔젤, 그러니까 임상 3상에 쓰였던 약품이 가장 부작용이 적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HLB 내부 전문가들은 글로벌 항암 신약으로서 탁월한 약효와 안정성을 재차 확인했다. 저는 안정성까지는 확실하다고 보이는데 탁월한 약효 부분에서는 솔직히 지금 나온 자료로는 좀 의문부호가 찍혀요. 그리고 경쟁 약물 대비 월등한 효과, 효능. 글쎄요. 이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코커시엄 포함 인종별 차이가 없는 효능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말씀을 안 해줬어요. 뭐 백인은 어떻고 흑인은 어떻고 황인은 어떻고 어떤 인종에서 어떤 국가에서 어떤 차이를 보였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씀을 안 했어요. 그냥 효능을 확인했다 라고만 하시는데 이거는 솔직히 물음표가 정말 많이 찍히는 부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일 기전으로 사이람자 치료의 실패 환자에게서도 동일한 약효를 확인했다. 그리고 신약으로서의 가치와 콤보 임상으로 확장성을 확인했다. 여기서 콤보 임상이 뭐냐면은 콤보가 뭐 2개 이런 거잖아요. 설명을 하자면은 2가지 이상의 약물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동시에 하나의 질환을 공략하니까 치료 효과가 더 높고 한 가지 약을 지나치게 고용량으로 쓸 필요가 없어가지고 부작용은 오히려 적고 그리고 약을 한 움큼씩 먹어야 하는 환자들의 번거로움 그리고 약값 부담도 덜 수 있다. 이게 콤보약이에요. 제약사 입장에서도 이미 약효가 검증된 기존 약들을 새로 이렇게 포장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개발비로 기존의 약품을 다양하게 판매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완전 관해. 이게 이번에 2건밖에 없는데 물론 향후에 더 좋은 결과를 나올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은 임상 3상이 끝나고 바로 신약 허가를 받으러 가는데 글쎄요. 더 임상을 해야 되나? 이거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과거 주제 호소문으로 보냈는데 약효 입증 네 했다고 보고요. 1차 유효성 지표 도달 이슈 이거는 본인들이 도달 못했다고 했는데 그거를 왜 주주들한테 탓을 하는 거죠? 본인들이 못했다고 했으면서 왜 주주 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내부 전문가들이 임상을 성공했다 라고 해가지고 신약 허가를 신청할 거다. FDA에 신약 허가 신청할 거고, 미국의 코빙턴이라는 로펌을 통해 가지고 컨설팅 받아가지고 신약 허가를 허가 받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FDA의 경향성을 보면서 임상 3상 성공한 리보세라닙이 왜 FDA를 통과할 거냐 확신을 하냐면은 두 가지의 견해가 있대요. FDA를 통과할 수 있는. 첫 번째가 통계적 유의미성, 두 번째가 임상적 유의미성 해가지고 베스트 케이스가 둘 다 성공하면은 완전 땡큐. 하지만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를 못했죠. 이게 바로 6월 26일 날 발표한 임상에서 실패했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통계적 유의미성은 실패를 했고 임상적 유의미성을 우리가 통과를 했다라고 보는데, 자, 두 번째 임상 결과 해가지고 리보세라닙이 결과가 좋았다. 통계적 수치가 임상 디자인과 관련해가지고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했냐. 뭐 이제 영상에서는 대표이사님께서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이 됐다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 안정성을 확보했느냐. 그래가지고 대표이사님의 말씀이 중국에서 운영 그리고 글로벌 임상 3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안정성을 확보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요 네 번째를 말씀을 안 하셔요. 네 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클리니컬 베네핏 이즈 더 골. 의학적으로 목표에 도달했냐? 이게 약효가 확실하냐? 글쎄요, 이거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안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본인들이 계속 임상 상상 성공했어 하면서 내세우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안정성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약효에 대해서는 말씀이 그닥 없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진행 중인 임상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향후의 추진 방향도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일정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하고, 글로벌 신약으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대표이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임상 상상이 성공을 해야 신약이 되고, 이 신약이 성공이 돼야 임상 상상을 성공한 걸로 할 수 있다. 저는 이게 말에 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조금 영상을 보면서 계속 느낀 건데, 앞뒤 말이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을 솔직히 받았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내용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아쉬웠어요. 어떻게 보면은 주주로서도, 그리고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로서도 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ESMO, 유럽 종합학회가 끝나면은 이 임상 실험 관련해가지고 논문이 나올 것 같아요.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지만 ESMO에서 논문을 발표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이 논문을 발표하면은 안 된다라는 말이 영상 초반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논문이 진짜 확실하게 발표가 되고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이게 진짜 임상 3상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더 잘 알 것 같아요. 지금 대표이사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뭔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특히나 인종 관련해가지고. 대표이사님은 인종 관련해가지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가 없어요. 그 근거가. 그러면서 전체 표본에서 특정 국가에서 표본값보다 높은 뭐 어떤 결과를 갖고 와가지고 표본값이 데이터에서 왜곡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HLB 리보세라닙 관련해가지고 임상 3상 성공을 했다는 발표를 한 유튜브 영상을 한번 개인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아쉬운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